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봉우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는 뭐냐면은요, 아이가 이제 처음 중간고사를 보고, 시험을 망쳐왔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망쳐왔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보통 이제 드는 세 가지 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드릴까 해요. 개념이 선생님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시험을 봤는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개념을 못 찾겠어요. 개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요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아이들이 개념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1학년 과정에서 보면 이 수상이라고 하는 게 중간고사 범위잖아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과정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아이들한테 어떤 단원에 대해서 너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아니? 라고 했을 때 모르는 아이들은 없어요. 근데 왜 아이들은 이제 개념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개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에서 풀이 과정을 위한 그 개념을 끄집어내는 과정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 뭐 개념가 얼마나 됩니까? 개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자, 학교 선생님들의 그 기출문제들이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강남, 서초, 송파에 있는 이런 주요 학교들 같은 경우는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슬슬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 그걸 끄집어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시중 문제집 중에는 오답률이 높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문제를 펼쳐놓고 자 아이들의 개념을 끄집어내는 그 능력을 길러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 부족했어요입니다. 자 시간이 부족했어요. 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고등학교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학교 선생님들이 등수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로 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문제를 공부를 열심히 했냐에 대한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계산도 조금 복잡한 거, 문항수를 조금 늘릴 수도 있고 요렇게 해서 아이들이 보통 이제 줄 세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시간을 충분히 주고 보게 한다면 아이들이 N만큼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 다 풀어낼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최적화가 조금 부족할 수 있죠. 네, 어떻든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한 최적화가 연습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사실상 이제 시간이 부족한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 1학년을 예를 들었으니까 1학년 시험 문제에서 가장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모의고사 기출문제의 변형 문제예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그대로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한번 풀리고 그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까지 충분히 풀리면서 조금씩 변형 포인트도 알려주면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는 빠르게 풀 수 있게끔 미리미리 연습을 시키면 그 문제가 나오잖아요. 뭐 본인의 심적인 어떤 부담감도 좀 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시간을 조금 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앞에 있는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숙련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단축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그 주요 킬러 문제들, 변별력 있는 문제들의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정 마지막까지 갔을 때 시간을 못 줄이더라 하더라도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평소에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지만 이 문제를 자신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가 봤던 문제라고 덤벼서 답도 못 내고 끝내는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죠. 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는지 없는지 능력도 미리미리 길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들 주요 문항 나올 만한 것들을 잘 찝어서 애들한테 연습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네, 선생님 저 시험 봤는데 실수했어요. 자, 이런 말이 많이 할 겁니다. 사실 이제 실수의 종류 중에서 줄일 수 있는 실수와 줄일 수 없는 실수가 있는데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줄일 수 있는 실수겠죠. 뭐 단순히 계산 실수를 했다던가 이런 것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좀 줄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우선 실수의 요인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큽니다. 평소에 문제를 푸는데 잘 풀었던 친구가 기대를 하고 보냈더니 시험장에 들어갔던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해서 실수를 많이 했다. 자, 이런 경우 있죠. 네, 그 다음에 평소에 보던 문제 스타일이 아닌 데서 나오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의 시험 문제는 부교재에서만 나오고 교과서에서만 나오고 선배들이 이렇게 알려줬었는데 평소에 보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학교는 앞에 객관식은 굉장히 쉬워. 단답형 문제만 어려워.
주관식은 쉬워. 요렇게 시험에 연습하고 들어갔는데 그 틀이 무너진 경우. 네. 자, 이러면 아이들이 당황하죠. 몇 년 전만 해도요, 네, 수능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딱 킬러 문항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하지만 요즘엔 공통 문항 중에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조금 내려갔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갔죠. 근데 그해 첫 해에 아이들이 그 시험을 보고 굉장히 많이 실수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보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줄여줄 수가 있냐라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주변의 인근 학교들의 기출들입니다. 네, 이 기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도 들어가 있고 시중 문제집에서 주요 문제도 들어가 있고요. 네, 시간 연습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학교의 패턴이 아닌 학교들의 시험들도 나와 있어요.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냐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자기 학교 패턴의 시험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그랬을 때 그 부분을 갖다가 아이들이 풀어내는 거. 네, 그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당장 학교 기출을 돌리게 되면 아이들 점수 안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연습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사실 지금부터 매주 한 개씩 학교를 본다고 해도 중간고사 때까지 시험을 볼 수 있는 기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학교 기출이에요. 네, 그래서 기출로 다양한 학교들의 기출을 풀려서 실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2, 고3. 네, 고1과 또 다르죠. 아이들이 1년 동안 시험을 봤다고 고2도 똑같이 그렇게 시험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첫 시험에 망쳐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 왜 고1과 고2의 문제가 다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고2부터는요, 출제할 수 있는 문제 문항수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수능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수능과 각각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봤던 그 문제 소스만 다 모으더라 하더라도 엄청나죠. 거기에 매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든가 문제들이 개발되는 거, 그리고 주요 인강 강사분들이 만드는 고3 컨텐츠들, 거기서 쏟아 나오는 문제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1 같은 경우에는요, 모의고사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딱 주요 킬러 문제가 나왔지만 고2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오는 부분은 거기서 나오겠지만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 고2부터는요, 수능과 평가원 위주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네, 교육청은 조금 논외로 치고요. 네, 수능과 평가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켜서 아이들이 그 문제 스타일을 좀 익숙하게끔 해줘야 돼요. 자, 어떤 강남의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흔히 얘기하는 킬러 문제가 한 시험 문제에서 6개씩 내거든요. 그러면 그 6개의 문제가 본인이 본 친구하고 안 본 친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지금 겨울방학 때이기 때문에 수능과 평가원 위주의 주요 문항들, 너무나 유명한 문제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먼저 차곡차곡 1차적으로 쌓고요.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완벽하게 대비가 됐다고 치면 네, 교육청,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한 5개년치 문제들 요렇게 연습을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1학년 때랑 내신 문제 패턴이 조금 다르니까 네, 훨씬 더 식을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고 네, 수능 문제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긴장을 빡 주게끔 해서 제대로 더 연습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학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아이들한테 우선은 동기부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